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오리엔트 통일,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남아시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강의에서, 그죠? 예, 인도를 정리하면서 교재를, 자,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교재를 조금, 자, 마무리 해드릴게요.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가게 되면은 거기에, 세 번째 줄에 우파니샤드 철학, 예, 그거 밑줄으시면 되고요. 우파니샤드 철학은 버마 1여, 다른 말로 버마 1체라고 하는데, 브라만교의 형식화에 대한 반발로 등장을 했다. 두 번째, 이거 영향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두 개가 있었다. 자이나교와 불교가 있었다. 자, 하나 밑줄 그어놓으시면 되고요. 바라담 하나 밑줄 그으십시오. 불교로 가게 되면요, 2번에 자비와 평등, 자, 밑줄 그으시면 되고요. 거기 수행 방식에 8정도라는 게 있는데, 그냥 불교에서의 8가지 바른 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 수행 방식, 뭐 이 정도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밑에 최초의, 자, 통일왕조라고 할 수 있는 마우리아 왕조. 자, 2번 밑줄 그으십시오. 찬다라굽타 마우리아가 건국을 했네요. 아소카 왕에 별표할 거고요. 이 아소카 왕은 불교를, 자, 장려하는, 자, 그런 정책들을 펼치게 됐었다는 거. 그 중에 기억할 거 뭡니까? 석주, 그 다음에 스투파. 스투파가 뭔데요? 탑이거든요. 그 스투파의 대표적인 게 이제 산치 대탑입니다. 사진 자료 좀 이따 나올 거고요. 멸망 과정은 누구한테 망했느냐 이걸 묻지는 않을 거거든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쿠시안으로 가게 되면은 쿠시안은 2번에 밑줄 그을게요. 이란 계통의 카드피세스가 이제 건국을 했다. 카니시카 왕 별표하면 됩니다. 전성기의 왕이죠. 그 카니시카 왕 때 불교 장려 정책에서 대승불교라는 거 말씀드렸고, 간다라 미술에다가 따로, 자,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간다라 미술, 불상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사왕조 페르시아한테 망했네요. 그 다음에 굽타 왕조. 이 굽타 왕조 같은 경우는 찬드라굽타 1세, 자, 1번 밑줄 그으십시오. 찬드라굽타 1세가 건국을 했고, 찬드라굽타 2세는 영토를 넓히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5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뭡니까? 힌두교, 그 다음에 만호법전, 산스크리트 문학, 자연과학 발달, 그리고 굽타 미술. 이렇게, 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문학 제목에 밑줄 그으시면 되고, 작품 3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누가 썼느냐? 그 저자를 묻진 않습니다. 그냥 책 이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과학 발달에서 영의 개념이 처음 확립된 게 여기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3번에 가게 되면은, 자, 힌두교가 만들어지는데 힌두교에서의 특징들 쭉 설명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뒷장 넘어가셔서 만호법전, 예, 밑줄 그으시고요. 굽타 양식, 이 굽타 양식에 의한, 자, 불상이 앞에 있는 쿠시안 왕조 때의 간다라 미술에 의한 불상의 양식과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거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굽타 양식에서 니은번 밑줄 그으십시다. 석굴사원, 아잔타 석굴사원, 날란다 사원, 엘로나 사원, 이딴 것들이 함께 만들어졌고, 6세기에, 자, 굽타가 무너집니다.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굽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바르다나 왕조, 자,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의 가즈니 왕조, 고로 왕조, 촐라 왕조, 이런 애들이 있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밑에 델리 술탄 왕조만 확인하면 되는데, 델리 술탄 왕조에서 5개의 왕조 중에 첫 번째 왕조만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노예 왕조. 그 뒤에 나와 있는 뭐 킬지 왕조, 투글리크 왕조, 사이드 왕조, 로디 왕조,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노예 왕조를 세웠었던 건 누구냐면 아이바크입니다. 자, 그 아이바크가 만든 크투브 미나르, 요 탑이 있는데 그 탑 사진 자료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5페이지. 85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탕구자로 5번에 탑이, 자, 2개가, 자, 보일 겁니다. 하나는 탑은 아니고 모스크네요. 자, 서남아시아, 그 서아프리카 쪽에 있는 젠네 모스크. 요것도 이제 최근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사원이기 때문에, 모스크가 여러분들 이슬람 사원이에요. 자, 함께 별표를 하시고요.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자, 무굴 제국으로 갈 건데, 그 무굴 제국에서는 1번에 밑줄 그으십시오. 티무르 제국의 마지막 후손 바브르가, 바베르라고도 하고요. 바뀐 표현법에서는 바무르라고도 합니다. 바브르가 건국을 했다. 아크바르 대제, 자, 여기에 지지아가 폐지됐다는 거, 디귿번 밑줄 그으시고요. 아우랑제부는 최대 영토를 만들었으나 결국은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켰기 때문에 지지아를 부활시켰다는 거, 자, 밑줄 그으시고, 세퇴 과정에서는, 자, 여기는 아우랑제부 때 지지아가 부활이 되면서 시크 교도인안과 마라타 동맹에, 자, 반란이 있었다. 자,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특징은 뭐였었죠? 이슬람교하고 힌두교가 결합된다는 게 특징이었었죠. 그래서 종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시크교가 있었고요. 언어에는 우르드어가 있었고요. 자, 밑줄. 자, 그 다음에 타지말 묘당, 요거 별표하십시오. 오른쪽에 핵심 체크 쪽에 타지말 묘당이 있는데, 그 타지말 묘당 시험에 사진 자료로 엄청나게 출제가 잘 됩니다. 별표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뭐 경제는 대외무역이 뭐 발전되었다. 뒷장 넘어가시면은 지금
아우랑제부 때 지지아가 부활된 이후에 사회에 혼란이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혼란한 틈바구니에서 서양 열강들의 침략이 계속 가속화됩니다. 그러면서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은 플라시 전투가 벌어졌네요. 플라시 전투. 그리고 밑에 세포이 항쟁이 벌어질 건데 그 사이에 브라우마 사마지 운동이라는 근대화 운동이 있었고 그 근대화 운동에서는 3번 밑줄 그십시오. 사티를 폐지했다. 세포이 항쟁의 자, 결과에다가 왕별표 하십시오. 세포이 항쟁의 결과 왕별표. 자, 그 다음에 세포이 항쟁 이후에 인도 국민회의라는 친형단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친형단체가 나중에는 반영단체로 돌아서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됐었던 게 벵골 분할령 밑줄 그시고 별표하십시오. 벵골 분할령으로 자, 친형단체였었던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운동을 전개하면서 캘커타 국민대회라는 걸 개최했는데 그 캘커타 국민대회에서 4대 행동강령 두 가지만 밑줄 그십시오. 수아라지와 수아데시.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게 되면은 영국은 결국은 벵골 분할령을 뭐한다? 철회합니다. 벵골 분할령을 철회했고요. 자치권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1차 대전에 인도인들을 끌고 들어가죠.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 막상 어떻게 돼요? 자치권을 줘라 그랬더니 롤레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민족운동을 더욱더 탄압했었던 겁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롤레트법 밑줄 그시면 되고요. 민족운동의 이제 간디, 자, 별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루, 자, 별표하십시오. 마지막에 이 간디와 네루의 나름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신인도통치법, 요거는 인도통치 개선법하고 명칭을 구분지어야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해서 자,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됐다더라. 그 4개의 나라 중에 지금까지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즉 파키스탄과 인도의 자, 갈등, 카슈미르 분쟁이 있었죠. 자, 밑에 탐구대로 1번 별표하십시오. 탐구대로 1번 별표하시고요. 뒷장 넘어가게 되면은 탐구대로 2번 예, 왕 별표하십시오. 탐구대로 2번에서 이 사진 자료가 전부 다 마우리아 왕조와 관련된 즉 아스카 왕 때 불교를 장려하면서 나온 것들인데 시험에 무지하게 출제가 잘 됩니다. 탐구대로 3번에서는요. 아잔타 석굴사원의 벽화 있죠? 그거에다가 별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다라 vs 굽타라고 되어 있는 거. 자, 간다라는 쿠시아 왕조 때고요. 굽타 미술은 굽타 왕조 때죠. 그 왕조를 함께 체크하시고요. 힌두교에서는 여러분들 다신교인데요. 그 다신교 중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시바신, 요 시바신과 관련된 사진 자료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겁니다. 자, 탐구대로 4번은 이제 만호법전이다. 명칭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탐구대로 5번 아까 별표했고요. 탐구대로 6번 예, 조그맣게 자, 별표하겠습니다. 아크바르가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지지아를 폐지하고 있는 자, 그런 장면입니다. 아크바르 남아. 자, 그다음에 인도 통치 개선법. 요건 세포이 항쟁의 결과의 값이고요. 별표하십시오.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수아데시 운동. 자, 탐구대로 8번. 요게 캘커타, 콜카타라고도 합니다. 국민대회 때 발표된 4대 행동강령 중에 하나죠. 탐구대로 9번에는요. 여러분들 제목에 샤타그라하 운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모의고사가 사설에서 간혹 나오긴 하는데 진짜 용어 자체가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샤타그라하 운동이다 라고 표현했다. 그 대표적인 게 소금행진이라는 겁니다. 자, 제목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가게 되면은요. 탐구대로 10번 지도를 4개를 발표하는데 시험 문제예요. 인도 문제가 출제될 때 왕조를 물어보면서 지도, 백지도를 그대로 줘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도 이름이라든지 요거 몇 개의 도시만 주고 백지도로 영역을 표시해서 지도를 주기 때문에 이게 무슨 왕조의 영역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 별표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뒤에 단답형 문제는 직접 점검하십시오. 자, 이제 자, 우리 30강으로 가겠습니다. 교재는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에 오리엔트의 통일, 즉 이제 어디로 가냐면 서남아시아. 주변사에 자, 일본사를 따로 떼어내서 배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도는 이제 남부아시아거든요. 남부아시아의 인도를 따로 배웠고요. 지금 이제 서남아시아. 여기가 이슬람 쪽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조금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왕조가 좀 복잡하게 발전되다 보니까 싫어하는 파트인데 흐름만 정확하게 잡고 계시면 자, 시험 문제에서는 충분히 다 맞춰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요. 앞에서 배웠었던 4대 문명 중에 오리엔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트 문명에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뭐하고 비교했냐면 이집트 문명과 자, 비교를 했었죠. 이집트 문명과 비교했었다.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히타이트라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페니키아인들이 있었고요. 히타이트는 이제 세계 최초의 철기를 사용했던 애들이고 페니키아인들 같은 경우는 지중해 무역, 해상 무역으로 번영을 누렸고 북부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를 식민 도시로 건설했었던 애들이 바로 페니키아죠.
또 표현 문자를 썼던 애들이고요. 자, 이번에는 헤브라이가 있는데 이 헤브라이는 솔로몬이라는 왕 때 나름의 자, 전성기 누렸는데 지금 이야기한 이들이 전부 다 오리엔트 문명입니다. 좁게 보면은요. 오리엔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이 두 개만을 오리엔트 문명이라 하고 그 사이에 낑겨져 있었던 히타이트나 페니키아나 헤브라이까지 포함시켜서 넓게 자,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헤브라이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자,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으로 자, 이렇게 분열돼 있는데 이때 여기까지 자, 유대 왕국을 제외한 나머지 이 전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게 누구냐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그럼 이 아시리아는 가지는 의의가 뭐라고요? 이겁니다. 자, 오리엔트를 최초로 자, 통일을 했다더라. 여기 있는 유대 왕국을 통일하지 못했어요. 여기까지는 먹지 못했고 여기까지. 그래서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했다. 문제는요.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한 이 아시리아가 속주들에 대한 이 속주가 식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점령한 땅에 자, 그 식민지 아이들을 가혹하게 통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주들의 자, 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속주들의 반란이 벌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빠르게 분열이 될 겁니다. 분열이 되는데 이집트, 리디아, 메디아, 자, 그리고 신바빌로니아 이렇게 쪼개지게 돼요. 이때 이 신바빌로니아 요거하고 비교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최초로 통일했었던 즉 오리엔트 전체가 아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했었던 얘가 바빌로니아 왕국인데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 여러분들 유명했던 왕 누가 있었죠? 함무라비 왕. 그 함무라비 왕에 의한 함무라비 법전이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요. 요 바빌로니아 왕국은 이제 구바빌로니아라고 하죠. 왜냐면은 여기서 신바빌로니아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 앞쪽을 구바빌로니아라고 표현할 겁니다. 아무튼 요 신바빌로니아 얘네들이 아시리아한테 먹히지 않았었던 유대 왕국의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수도인 바빌론, 바그다드에 바빌론이 바그다드인데 이 수도가 바빌론이었었는데 여기에다가 유수는 가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유대 왕국의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바빌론에다가 감금시켜 놓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을 바빌론 유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아케메네스 다시 가면 아케메네스 자, 왕조 페르시아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줄여서 우리끼리 아페라 할게요. 이 아페가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오리엔트를요. 뭐 하게 되냐면 재통일을 하게 됩니다. 오리엔트의 최초의 통일은 누굽니까? 오리엔트 최초의 통일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자, 여기를 재통일했었던 게 누구라고요? 여기에 있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우리끼리 아페라 할 겁니다. 이때 속주들에 대한 관용적 통치를 펼칠 겁니다. 즉 아시리아가 빠르게 망한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죠. 아시리아가 빠르게 망한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얘들은 속주들에 대한 관용적 통치를 펼쳤다. 이들을 해방시켜 줄 겁니다. 즉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잡혀왔었던 유대 왕국의 유대인들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요. 기원전 자, BC 6세기에서 자, BC 자, 4세기까지 그러니까 기원 전에 발전됐었던 자, 그러한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당시에 다리우스 이 다리우스 1세라는 왕 때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방관을 파견해요. 자, 지방관을 파견했다. 즉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러면 지방관, 총독을 파견했는데 이 지방관들이 일을 잘 하나 못하나 즉 왕에 대한 자, 충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걸 또 감독하기 위해서 뭐를 보내냐면 왕의 눈, 왕의 귀를 파견합니다. 그러면 왕의 눈과 왕의 귀는 뭘 말하는 거냐면 감독관, 감찰관인 거죠. 왕의 눈, 왕의 귀를 파견했다. 그리고요. 왕의 귀를 정비했는데 왕의 자, 귀를 정비했는데 수사가 있어요. 수사가 수도거든요. 이 수사에서부터 샤르데스 자, 샤르데스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망을 정비했답니다. 자, 수도고요. 그럼 이 왕의 길에다가 일정한 간격마다 마국간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이 지치면 자, 말을 바꿔 탈 수 있는 몽골 대제국이 초원길이나 비단길 쪽에다가 역참제 실시했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자, 시스템 바로 역전제 혹은
역참제라고도 표현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요걸 시행하게 되죠. 자, 역참제. 세 번째 간다라면 네 번째, 자 제2의 수도를 건설했는데 자 페르세폴리스를 자 건설합니다. 자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했다. 얘가 제2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수사. 이 수사가 진짜 오리지널 수도고 자 페르세폴리스라는 제2의 수도를 건설하기도 했었던 거죠. 네 번째 가볼까요? 자 여기 때 다리우스 1세 때가 전성기인데 이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를 장려합니다. 그러면 조로아스터교가 장려했고 그 결과 조로아스터교가 유행을 할 거예요. 이때 조로아스터교는 중국에 들어갔을 때요. 배화교라고 하거든요. 왜 배화교라고 했냐면 불화자, 불을 숭배하는 종교.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는 자 불을 숭배하는 종교다. 경전에 뭐가 있냐면 아베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아베스타. 그래서 조로아스터교가 장려가 됐고 그래 결국은 유행을 하고 있다. 예, 요 정도. 그래서 나름대로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를 누렸는데 얘네들이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아나톨리아라는 지역으로 제 세력을 넓혀서 그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섬의 식민 도시들, 그 식민 도시를 막 압박해 나갑니다. 거기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와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자 치르게 된 거죠. 자, 이 그리스전 페르시아 전쟁 객관적인 전력으로는요. 페르시아가 좀 더 우세했는데 이때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결국은 페르시아를 무찌르게 되죠. 대표적인 전투가 뭐 있습니까? 살라미스의 전 그리고 마라톤 전투 이런 게 있었죠. 서양사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고요. 아무튼 그리스전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들이 뭐 한 거라고요? 자, 패배합니다. 패배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 이들이 어떻게 돼요? 쇠퇴가 된 겁니다. 요 쇠퇴되고 있었을 때, 자, 누구의 침략을 받냐면, 알렉산더의, 자, 원정을 받죠. 자, 그래서 알렉산더에게 멸망했다. 알렉산더에게, 자, 멸망을 당했다. 라고 우리는 서양사를 이야기할 때 잠시 이야기했었던 부분입니다. 다시 가면, 그리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똘똘 뭉쳐서 페르시아를 어쨌든 이겼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 아이들은 페르시아가 재반격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동맹금고라는 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침략해오면 막대한 비용을 미리 모아놨다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동맹금고를 넬로스 섬에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주도권을 아테네가 장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파르타가 반발을 하게 됐고 아테네를 따르는 세력들과 스파르타를 따르는 세력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죠. 이게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해서 동족의식이 다 붕괴됐고 그리스는 사회가 혼란해졌습니다. 그 혼란해진 틈바구니에서 마케도니아인들이 들어왔던 거죠. 그 마케도니아인의 필리포스가 그리스를 다 먹은 겁니다. 그리스를 다 먹고 그 필리포스가 페르시아 원정을 왔는데 페르시아를 먹지 못했죠. 그랬을 때 필리포스의 아들이었었던 알렉산드로스가 결국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페르시아의 원정을 성공을 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알렉산더 여기에 있는 페르시아를 먹은 거죠. 아케미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을 했네요. 그럼 이 자리에 잠시 자 무슨 산더 제국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알렉산더 자 제국이 등장하겠죠. 근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분열이 된단 말이야. 분열됐고 서남아시아 쪽에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서남아시아 쪽이거든요. 서남아시아 쪽에는 박트리아, 자, 그 다음에 파르티아. 이런 나라들이 잠시 들어섭니다. 그 중에 우리는 자, 파르티아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이 파르티아는 중국에서 한자로 안식국이라 불렀거든요. 안식국이라 불렀는데 얘가 로마와 자, 중국 한나라 사이에 로마와 중국 한나라 사이에 중개 무역을 합니다. 자, 다시. 자, 얘가 무슨 무역을 했다고요? 중개 무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파르티아라는 애들이 발전되었다. 그래서 단독으로 나오진 않지만, 아케미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알렉산더 제국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다시금 분열됐었을 때 서남아시아 쪽에는 박트리아와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발전되었다. 그때 그 파르티아가 로마와 중국 사이에 중개 무역을 했었는데 이 파르티아, 박트리아 얘네들을 자 무너뜨리면서 새롭게 페르시아가 만들어져요. 자 얘가 뭐냐면 사사낭조 페르시아입니다. 그럼 이 사사낭조 페르시아는 우리끼리 줄여서 사페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페, 사페. 자 얘는요 AD, 자 3세기에서 7세기까지 이렇게 발전됐었던 게 바로 사페입니다. 그래서 아페는 기원 전의 왕조이고 사페는 기원 후의 왕조라는 거. 그래서 얘는요
여러분들 자 조심할 게 페르시아의 자 부활이라고 표현할 건데 오리엔트의 제재통일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오리엔트라 한다라면 앞에서 볼까요? 오리엔트라 한다라면 일단 넓게 봤을 때 좁게 볼게요. 좁게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가 서남아시아고 이집트죠. 이집트가 여러분들 아프리카 쪽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포함한 이걸 묶어서 우리가 오리엔트라 하겠는데 이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한 거는 아시리아다. 그럼 아시리아의 영역은 이집트 쪽이 빗금에 들어가야 돼요? 당연하죠. 이집트 쪽이 빗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오리엔트 이보니까 재통일이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영역도 지도 안의 영역도 이집트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이집트 쪽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집트 쪽, 아프리카 쪽을 먹지 못했던 겁니다. 서남아시아 쪽에서만 자 다시금 건국이 된 건데 그래서 얘들은 오리엔트 제재통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그나마 의를 간다라면 페르시아를 다시금 뭐했다? 부활했다라는 의가 있습니다. 자, 4패. 요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어떤 걸 체크할까요? 예, 요걸 가겠습니다. 쪼로아스터교를 국교화시킨답니다. 그러면 쪼로아스터교가 국교화됐다. 여러분, 국교화는요. 로마에서도 배웠듯이 종교의 자유입니까? 억압입니까? 억압이죠. 그래서 쪼로아스터교의 국교화, 이거에 대한 반발로요. 무슨 교가 만들어지냐면 마니교가 창시돼요. 그럼 결론은 쪼로아스터교를 국교화시켰느냐? 그거에 대한 반발, 마니교. 앞에 얘들은 쪼로아스터교를 뭐 했죠? 장려했죠. 그래서 쪼로아스터교를 장려해서 쪼로아스터교가 뭐 됐어요? 유행한 거죠? 그러면 마니교란 단어는 국교화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기 때문에 마니교라는 이 단어는 무슨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보이면 안 된다고요? 여기 있는 아케메네스 왕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자 절대 이 단어가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사사왕조 페르시아에서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쪼로아스터교를 장려했느냐, 쪼로아스터교를 국교화시켰느냐 이걸 구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니교라는 단어가 앞에는 없다. 4패에만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세 번째.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뭐 중국과도 많은 교류했고요. 자, 세력을 넓히면서 쭉 발전이 됐는데 누구와 경쟁을 했냐면 비잔틴 제국과 대립을 해요. 그럼 비잔틴 대립과 대립했는데 이 비잔틴 제국이 여러분들 최대 전성기가 6세기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때거든요. 그럼 유스티니아누스 때 이들과의 대결 구도가 있었고 여기서 비잔틴 제국의 전성기가 이때다 보니까 사사왕조 페르시아 살고 있었던 자 뭡니까? 여기에 있는 서남아시아 사람들은 이들과의 무역에서 무역의 이익이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됐냐면 새로운 무역로를 자 찾기 시작한답니다. 새로운 무역로를 찾기 시작했다. 자, 우리 지중해를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지중해라고 하고요. 자, 여기가 서남아시아라고 한다면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영역은 자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가 사패라면 비잔틴 제국의 자 최대 전성기가 자 이랬었거든요. 이게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때. 유스티니아누스 때 여기에 있는 반다르 왕국까지 점령을 하면서 최대 영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네들이 다이렉트로 얘와 무역을 하면 무역 이익이 안 남는 겁니다. 얘는 강대국이고 얘는 약소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씨 어떡하지? 그래서 얘네들이 상업의 무역의 이익을 자 계속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무역로 자 이렇게 무역하지 말고 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무역을 하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메카와 메디나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역을 하자. 새로운 무역로가 개척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요? 메카와 자 메디나가 어떤 도시로? 상업 도시로 급부상을 하게 돼요. 비잔틴 제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새로운 무역로를 찾게 되었다. 그러면서 메카와 메디나가 상업 도시로 됐죠? 그러면 여기에 누구들이 성장할 거냐면 상업 귀족들이 성장할 겁니다. 그럼 이 상업 귀족들은 상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르주 쪽에서 세력이 커진 건데 문제는 서남아시아 쪽에서는 건조기후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유목생활을 주로 해왔거든요. 그 유목생활을 주로 해왔는데 자, 이 상업 도시로 성장이 된 여기에 메카 메디나에서는 상업 귀족들과 유목민들 사이에 무슨 격차가?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자꾸만 커지니까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인 평등을 외치면서 이 무함마드 알리가 알라가 하나님인데 그 알라의 마지막 예언자고 그 알라의 그 마지막 예언자인 무함마드가 결국은 무슨 교를 창시하게 되냐면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돼요.
자, 이슬람을 창시했는데 이 시점이 610년이라 할 수 있겠고 나중에 그 이슬람 세력들이 계속 커집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계속 커지면서 여기 있는 사사랑조 페르시아를 먹고 여기에 이슬람 왕조를 이제 새롭게 만들게 돼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망했느냐? 이슬람 세력에게 자, 멸망을 당했다. 이러시면 됩니다. 이슬람 세력들에게 자, 멸망을 당했다. 몇 세기에? 7세기에. 그럼 이 이슬람 세력이 누구냐면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체크만 해놓을게요. 정통 칼리프 시대. 정통 칼리프 시대. 비교를 뭘 해야 되냐면 아스리아는 여러분들 오리엔트 최초의 통일이다. 자, 아스리아는 오리엔트 최초의 통일이다. 그 다음에 오리엔트를 재통일한 건 누구다? 오리엔트를 재통일한 건 여기 있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다. 그 중에 다리우스 1세 별표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조로아스터교가 뭐 됐다? 유행을 했다. 장렬을 했다. 요거 하고요. 요거 하고 사사랑조 페르시아에서 자, 조로아스터교가 뭐 되었다? 국교화됐다. 요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유행했느냐? 자, 국교화됐느냐? 만이교라는 단어가 어느 쪽에서 보여야 되느냐? 자, 마무리하면은 얘들은 누구한테 망했죠?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들한테 망했다. 이슬람 세력에 멸망했고 여기에 있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멸망당한 겁니까? 알렉산드로스, 즉 알렉산더한테 멸망을 당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자, 이슬람교가 610년 무렵에 자, 7세기에 이제 창시가 됐는데 이제는 이슬람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자, 살펴볼 거예요. 이슬람이 자, 창시가 됐다. 무함마드에 의해서 자, 이슬람이 창시가 됐고요. 610년이라 할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슬람교도 여러분들 만인 평등을 외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의 탄압을 받습니다. 귀족들의 자,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메카에서 지금 메카에서 만들어졌는데 메디나로 쫓겨나가게 돼요. 자,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헤지라라고 합니다. 헤지라. 이 헤지라가 자, 622년인데 이 622년 이게 이슬람의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622년 혹은 2020년 뭐 이런 식으로 연도를 지금 계산할 때 예수가 태어난 걸 기점으로 해서 자, 지금 연도가 지금 계산이 된 계산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슬람에서는 622년 요거를 이슬람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헤지라 자, 명칭 확인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간다라면 이슬람이 헤지라는 이제 귀족들이 탄압받고 메카에서 메디나로 쫓겨간 건데 기본 베이스에 만인 평등을 깔고 있기 때문에 하층민들이 이슬람교를 계속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력을 다시 회복하고 어디로 돌아오냐면 메카로 돌아옵니다. 메카로 돌아와서 귀족들을 누르고 아라비아 반도를 자, 다 뭐 하게 된다? 예,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게 됩니다. 누가? 무함마드가. 됐죠? 다시 가면 이렇게 써둘까요? 자,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게 되었다더라. 누가? 자, 무함마드가. 다시 세력을 회복해서 돌아온 거죠. 자, 이제 기본적인 이슬람의 특징을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할게요. 이슬람의 특징을 가면 이슬람교의 자, 특징 이렇게 갑니다.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슬람교는요. 성직자를 자, 부정합니다. 자, 성직자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카톨릭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님, 예, 신부님이 없는 겁니다. 교회로 얘기하면. 그래서 성직자들을 부정하고 모든 일반 신자들은 알라 밑에 다 평등합니다. 아무튼요. 자, 성직자를 부정한다. 다만 뭐는 있냐면 지도자는 있죠. 자, 이슬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뭐라 부르냐면 칼리프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요 칼리프라는 용어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간다라면 이슬람의 자, 경전을 쿠란이라고 하는데 이 쿠란은 반드시 아랍어로만 쓰여져야 됩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을 아예 금지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한다면 이슬람교와 아랍어는 세트로 묶여야 됩니다. 이슬람을 믿으려면 무조건 아랍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쿠란이라는 경전은 아랍어로만 쓰여지게 됐다. 자, 이슬람에 5대 의무가 있는데 자, 그 5대 의무 중에 성지순례. 자, 성지순례.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5번 정도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식. 이 담식은 이제 금식을 할 건데 9월 달에요. 9월 달 무렵에 그러니까 이슬람 달력으로 9월 달 무렵에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어요. 오이씨, 그럼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낮에만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해가 떠 있을 때만 안 먹고 해가 지면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애들이 이제 밥 먹으려고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예전에 한 3년, 4년 전에 미국의 이제 그 축구 선수로 이제 용병이 되어가지고 가 있었던 선수 중에 하나가 이슬람 이제 그 뭐야 신자였었던 거야. 그러니까 축구 경기 도중에 낮에 했었던 경기인데 배를 하루 종일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못 먹으니까 낮에. 그러니까 낮에 너무 배고픈데 경기를 뛰어야 되겠고 너무나 지친 겁니다. 그때 관중석에 누군가가 자 빵이나 이걸 먹다가 잠깐 이렇게 놔둔 걸 있는데 그 운동 경기 막 하다 말고 거기 가서 이제 그걸 막 주워 먹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게 또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슬람의 입장에서는 자 금식 기간을 어겼다라고 이제 비난을 받고 그다음에 다른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루 종일 축구를 해야 되는데 자 굶은 상태에서 그게 게임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논쟁이 됐었던 국제 뉴스가 한 번 있었는데 아무튼 담식이라는 자 그런 금식 기간이 한 달 정도 있다더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더라.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성지순례에서 우리가 이걸 얘기할게요. 무슨 과학이 발달되냐면 자연과학이 자 무지하게 발달돼요. 자연과학이 무지하게 발달되는데 성지순례 하려면 지구 반대편에서 메카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평생에 한 번 이상은 메카에 한 번 갔다 와야 된다요.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가 발달되냐면 지리학이 발달됩니다. 지리학. 그 다음에 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루에 5번 정확한 시간에서 정확한 방향, 메카를 향해서 그럼 메카에 대한 방향 감각, 지리학이 또 발달되죠.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얘들이 뭐가 발달되냐면 천문역법이 발달돼요. 천문학, 자 천문역법이 발달되었다. 이 천문역법에 이슬람의 한자로 회회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회회력이라 불려지는 달력이 회회력이라는 달력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올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5번째 간다면 이슬람의 사원은요. 자 모스크라고 하는데 자 모스크 자 사원 특징은 자 첨탑과 돔 장식과 첨탑 요게 이제 모스크의 특징이죠. 6번째 간다면 여기에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지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뭐를 본 적이 없냐면 알라를요 그림이나 조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 결국은 자 회화와 조각이 발달하지 못합니다. 회화와 조각이 발달하지 못했다. 자 요거 발달하지 않았다. X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모스크라는 게 이슬람의 사원인데 그 이슬람의 사원 모스크를 장식을 할 때 여기 있는 회화나 조각을 그리지 못했다. 예를 들어요. 고딕 양식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양식을 통해서 거기에 뭐 아기 천사라든지 성모 마리아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형상화시킨 그런 그림들을 갖다가 표현을 해놨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모스크에는 우상 숭배 금지, 회화와 조각이 발달되어 놨다. 너무나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나 밋밋하기 때문에 여기에 아라베스크 무늬. 이 아라베스크 무늬는 기하학적 무늬를 말하는데 원형이나 마름모나 사각형이나 삼각형을 연속적으로 쭉 배열해서 이제 모양을 이제 그림 모양을 만들어낸 이게 이제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아라베스크가 기하학적 무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학이 또 발달되고 있는 거예요? 기하학이 자 발전되고 있는 거죠. 즉 뭐가 발달되고 있는 거예요? 수학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개념? 영의 개념이 여기서 또 확립이 돼요. 영의 개념. 그 영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거는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인도의 굽타 왕조인데 그 굽타 왕조 인도가 이슬람 쪽에 영향을 끼쳐서 영의 개념이 여기서 다시금 또 확립이 됐었다는 거죠. 아무튼요. 우상 숭배 금지. 자, 회화와 조각이 발달하지 않았다. 자, 계속 가볼까요? 7번째 간다라면 이슬람에서 아라비안 나이트. 이거는 아라비안 나이트. 얘는 우리말로 이제 천일야화라 하는데 이 작품이 그냥 뜨면 아 이슬람과 관련된 거구나 라고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천일 동안 밤에 밤야자 떠들어댄 이야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왕이 사랑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비가 자기 신하하고 자 여기 있는 이 왕의 부하 신하하고 자 둘이 잠자리하는 자 침대에서 막 잠자리하는 장면을 자 얘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비도 죽이고 자 얘도 죽여요. 그때부터 여성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왕비를 자 새롭게 간택을 하고 자 하룻밤을 잡니다. 하룻밤 잔 다음에 다음날 죽여요. 새로 왕비를 간택을 해서 또 하룻밤을 자고 또 죽이고요. 또 왕비를 새로 간택을 해서 하룻밤을 자고 죽여요. 이게 이제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왕비를 이렇게 간택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간택이 됐을 때 아이쿠 나도 하룻밤 지나면 내일이면 죽겠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얘가 어차피 죽을 거 하고 싶은 이야기나 좀 밤새 떠들다 죽자. 뭐 잠이 오냐 지금? 내일 아침에 죽는데? 그래서 밤새 떠든 거예요. 막 조잘. 그래서 근데 그 재미난 이야기들을 막 떠들어 주니까 이 왕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어머나 아침이 돼버렸네? 야 너 더 재미난 얘기 없니? 졸라 많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그럼 이따 밤에 또 와. 그러니까 하룻밤을 이제 얘가 또 같이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도 또 재미난 얘기 떠들어주고 이제 왕이요. 여기에 재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밤에 이 왕비를 불러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주워 들었는데 그걸 모아놓은 게 천일야와. 며칠 동안 지금 떠들어댄 거예요? 1000일 동안. 야, 1000일이면 여러분 1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도대체? 자, 3년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3년? 그 3년 동안 매일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랑에 빠졌다. 아무튼 그런 내용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표현 자체가 나오면 아하 이슬람과 관련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 특징 자 별표 해드렸고요. 자 돌아갑시다. 무함마드 시대. 이 무함마드는요. 알라의 자,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마지막 예언자.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많은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 중에 알라가 보낸 예언자 중에 예수가 있어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신으로 안 봅니다. 반면에 크리스토교에서는 예수를 신으로 본단 말입니다. 삼위일체설에 기반을 두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예수도 보냈고 많은 예언자들 보냈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보낸 예언자가 바로 무함마드였었고 이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자 뭐 한 거라고요? 이슬람을 창시를 한 거죠. 610년. 자 이때 무함마드는 창시했다. 헤지라 쫓겨갔었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아라비아 반도를 자 다 뭐 한다고요? 통일합니다. 자 요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영토를 확장시키는 과정, 요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을 했다. 네 번째. 무함마드가 자 죽고 무함마드 사후에 이슬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뭐라 불렀죠? 칼리프. 그 칼리프가 선출되던 시대가 있는데 자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정통 칼리프 시대는 우리끼리 정칼이라 하겠습니다. 정칼. 이 정칼은 칼리프의 자 지도자입니다. 이슬람의 지도자 칼리프의 지위를 자 뭐 하던 시대다? 선출하던 시대. 이거를 우리가 정통 칼리프 시대. 그럼 이 정통 칼리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쿠란이 자 완성이 됩니다. 이슬람의 경전 자 쿠란이 여기서 완성이 됐고 두 번째. 얘네들이요. 누구를 먹었냐면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먹습니다. 자,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완전하게 멸망을 시켰다. 점령을 했다. 네 번째 간다라면 북부 아프리카의 일부를 자 점령을 할 건데 이집트 지역. 그러면 영토 확장에서 무함마드는 자 아랍의 반도를 다 통일했고 자 얘는 사페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의 이집트 지역 이쪽을 점령해서 영토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몇 대 칼리프가 4대 칼리프가 있었는데 이 4대 칼리프 얘가 암살이 됩니다. 자, 4대 칼리프가 자, 암살이 되면서 이제는 칼리프의 지위를 선출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습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부터는 계속 세습이에요. 그러니까 선출하는 시대는 딱 1대부터 4대까지. 자, 4대 칼리프까지 있었고 그 시점에서 4대 칼리프가 이제 암살이 되고 새롭게 이제 뭡니까? 자, 여기 있는 세습하는 시대가 되는데 자, 우마이야 왕조라는 게 들어서게 돼요. 그럼 우마이야 왕조는 칼리프의 지위를 자,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세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 뒤부터는 계속 세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우마이야 왕조. 이 우마이야 왕조는요. 영토를 넓히는데 북부아프리카의 전체. 자, 북부아프리카의 자, 전체. 이집트 쪽은 이미 정통 칼리프 시대 먹었고 그 나머지에 전체를 다 먹었고 그 다음에 무슨 반도까지 차지했냐면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를 자 점령을 합니다.
이베리아 반도까지 점령을 한 다음에 자 얘가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유럽 쪽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때는 깨져요. 무슨 전투에 깨지냐면 투르 전투와 푸아티에 전투. 투르 전투와 푸아티에 전투에서는 패배했다.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었던 건 누굽니까? 여기 있는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마르텔이죠. 그래서 카를로스 마르텔이 자 이들의 침략을 막아내서 유럽을 이슬람으로부터 보호했다. 이런 자 의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영토 확장을 본다면 북부아프리카의 전체,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 자 여기까지가 자 우마이야 왕조 때의 모습이네요. 그럼 이 우마이야 왕조는요,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 우월주의를 표방해요. 왜냐면 아랍인들은 기본적으로 자 뭐가 아랍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은 반드시 아랍어로만 써야 된다. 다른 언어로 번역을 아예 금지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이슬람 교회 아랍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다른 국가나 민족을 이제 점령했었을 때 그들이 이슬람교를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아랍어 못 읽잖아 이런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아랍인 우월주의.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있는 점령지에 즉 속주들의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이 컸었던 겁니다. 자 6번째 간다라면 6번째 이 우마이야 왕조가 성립되는 즉 4대 칼리프가 암살되고 우마이야 왕조가 성립되는 요 시점 요 무렵에 이슬람의 분열이 자 가속화가 되는데 자 이슬람의 자 분열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이슬람의 분열 어떻게 분열되냐면 시아파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시아파. 그 다음에 수니파들이 있는데 시아파와 수니파는 어떻게 쪼개진 거냐면 여기에 있는 이 칼리프를 자 뭐 할 때 선출할 때 칼리프를 선출할 때 어떻게 선출해야 된다? 무함마드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즉 무함마드의 DNA를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칼리프를 할 수 있다. 그들과 혈연 관계에 있는 자들만이 칼리프가 돼야 된다라는 게 시아파. 됐죠? 근데 여기 있는 수니파 같은 경우는 뭔 소리냐? 무함마드의 혈통이 없어도 무함마드와 관련 없이 자 어떻게 돼요? 알라의 가르침을 알라를 따르는 모든 일반 신자들은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 칼리프가 될 수 있다. 라는 게 수니파들의 입장이죠. 그래서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제 칼리프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자 분열이 됐고 우마이야 왕조 때 그 분열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요. 그 시아파들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우마이야 왕조가 결국은 무너져요. 그럼 시아파들은 우마이야 왕조를 자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아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왕조가 만들어질 거냐면 아바스 왕조라는 게 만들어질 겁니다. 아바스 왕조. 이때 수니파들은 이베리아 반도로 돌아가세요. 자, 이베리아 반도는 이미 점령을 한 겁니다. 이베리아 반도를 이미 점령을 했는데 그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가서 이 코르도바를 자 수도로 삼아서 뭘 만들게 되냐면 후우마이야 왕조를 만들게 돼요. 다시 가면 후우마이야 왕조를 만들었다. 그러면 후우마이야 왕조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우마이야 왕조 얘네들의 수도는 다마스쿠스. 어디라고요? 다마스쿠스.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자 바그다드. 수도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그다드. 그 다음에 후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코르도바입니다. 코르도바. 그래서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후우마이야 왕조가 발전됐는데 왕조가 크게 두 개로 쪼개진 거네요. 그죠? 그랬을 때 아바스 왕조는 동칼리프, 동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들은 이베리아 반도 서쪽으로 이제 갔단 말이죠. 그래서 서칼리프라고 얘기합니다. 동칼리프, 서칼리프. 아무튼 조심할 거.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한 거는 후우마이야 왕조가 점령한 게 아니라 우마이야 왕조가 이미 점령을 해놨고 그 점령해놓은 땅에다가 후우마이야 왕조가 새롭게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얘가 8세기에서 11세기까지 발전될 건데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슬람과 관련된 유물들이 남아있는 게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알함브라 궁전입니다. 알함브라 궁전. 그래서 궁전 이름 요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얘네들은요. 결국은 크리스트교 재정복 운동으로 왕조가 자 멸망을 합니다. 언제 멸망했습니까? 11세기에 자 지금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우마이야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 왜냐하면 로마가 최대 영토가 됐었을 때 로마의 어떤 말기에 크리스트교를 뭐 해놨었습니까? 국교화 시켜놨잖아요. 국교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토착 세력들도 전부 다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슬람 애들이 들어와서 왕조를 만들었고 그 크리스트교 아이들은 그 이슬람을 밀어내기 위한
레콘키스타, 즉 크리스트교 재정복 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했었던 거죠. 그래서 11세기에 결국은 후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문제는 우마이야 왕조를 후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긴 했으나 이슬람을 믿는 세력, 즉 사람들까지 다 죽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라나다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저항을 해요. 끝까지 저항을 했는데 그럼 이 그라나다가 이슬람의 마지막 근거지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라나다마저 함락이 돼버립니다. 요게 1492년. 그래서 그라나다까지 함락이 되면서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슬람 세력들이 완전하게 축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에 코르도바 수도하고 그 다음에 그라나다가 이슬람의 마지막 근거지였었다. 그러면 크리스토교 입장에서는, 즉 에스파냐 입장에서는 이 크리스토교 재정복 운동을 주도했었던 게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인데 그 에스파냐 입장에서는 그라나다를 함락시키고 나서 야 우리도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서 이교도들을 정복해보자. 이런 운동을 펼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랑로 개척. 콜럼버스가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아서 서인도 제도, 즉 오늘날의 아메리카를 이제 개척하기도 했었던 거죠. 아무튼요. 요게 후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는 제가 요거는 다음 강에서 이어서 할 건데요. 지금 봐야 될 거는 영토 확장을 조금 봐야 되는데 보세요. 이게 지중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서남아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슬람이 만들어집니다. 어디에서요? 요 메카에서 만들어져요. 귀족들의 탄압받고 쫓겨갑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헤지라. 그랬다가 무함마드가 메디나에서 다시 세력을 회복했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메카를 다시 점령해서 아라비아 반도를 다 통일하죠. 여기 무슨 반도요? 아라비아 반도. 여기를 다 통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함마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칼리프를 선출하는 정통 칼리프 시대, 정칼 시대가 되는데 그 정칼 시대에 서남아시아에 그렇죠. 여기에 있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먹었죠.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도 먹었죠. 됐습니까? 이게 정통 칼리프 시대. 그럼 이번에는 정통 칼리프 4대 칼리프가 암살되면서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는데 그 우마이야 왕조가 아프리카 전체. 됐죠? 아프리카 북부 전체.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 그 다음에 이쪽 일부. 이런 식으로 세력을 넓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다는 거냐면 빗금에 요거를 색깔을 달리 해줘요. 점으로 하든지 빗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음영을 좀 더 세게 주든지 약하게 주든지 해서 영역을 표시합니다. 영역을 표시해서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준 다음에 가 시대, 나 시대, 다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래서 이 세 개를 꼭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와 나를 혼동을 합니다. 가는 정통 칼리프 시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함마드가 있었을 때. 무함마드가 있었을 때 아라비아 반도가 다 통일이 됐다. 그리고 정통 칼리프 시대에는 사산왕조 페르시아 먹었고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을 먹었다.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 때 아프리카 북부 전체와 여기 이거 무슨 반도라고 했죠? 이베리아 반도를 이때 먹었다는 겁니다. 우마이야 왕조 때.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요 아바스 왕조 요거하고 이제 이슬람이 쭉 발전되는 과정을 연결할 거고 지금 봤던 건 요 영역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다음 강의에 95쪽, 95쪽부터 제가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